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눈 이주의 기적, 지은이는 김정희, 발행은 사모미디어입니다. 이 책은 MBN 엄지의 제왕, 내 눈의 기적에서 단 2주 만에 노안 시력을 개선해 돋보기를 벗게 한 김정희 원장의 명한 건강법 책입니다. 눈에는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눈에 필요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것은 눈이 아닌 오장육부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오장육부는 몸의 뿌리이며 에너지를 사용하는 눈은 가지라고 할 수 있어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지면 눈의 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러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안과 질환에서 뿌리인 오장육부를 치료해야 하는 병이 있고 눈 자체를 정밀하게 보아야 하는 병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장육부를 치료해야 하는 대표적 질환으로는 안구 건조증, 눈충혈, 황반변성, 포도막염, 노안 등이 있으며 오장육부가 아닌 눈 자체를 봐야 하는 대표적 질환은 근시, 난시, 백내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몸의 뿌리인 오장육부를 함께 다스려야 합니다. 한편 현대인들에게 근시가 많은 이유는 근시가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시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가장 강한 성장기 때 생기며 나이가 들어 생기거나 심해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는 오장육부의 기능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시가 될수록 노안이 오지 않습니다. 안과에서 하는 노안 수술은 사실 근시를 만드는 수술입니다. 노안은 수술 없이 얼마든지 치료 가능하며 2주 만에 노안 시력이 1.0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안구 질환의 원인을 오로지 눈에서만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원인을 잘 알 수 없을 뿐더러 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방법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오장육부와 눈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눈 질환의 원인을 바로 알고 체질 개선과 생활 습관, 식습관을 바꿔 건강한 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으로 나뉜다.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복잡한 우리 몸을 파악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아주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로 파악을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체는 무척이나 간단하다.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두 가지 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인체의 생리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인체는 복잡하게 보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보면 이토록 간단하기도 하다. 나 또한 오장육부에서 생성된 에너지를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소비하고 있다. 모든 동물과 인간의 행동은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떠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체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과 소비하는 곳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자, 이제부터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우리 인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오장육부다.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호흡을 하면
오장육부가 일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인체 곳곳으로 배달을 해준다.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의 피부, 근육, 눈, 코, 입, 귀, 뇌 등 신체의 대부분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곳이다. 그렇다면 에너지의 생산이 중요할까? 에너지의 소비가 중요할까? 당연히 에너지의 생산이 소비보다 더 중요하다. 생산이 되어야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 문답에서 보았듯이 눈은 단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일 뿐이다. 나무에 비유하자면 오장육부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뿌리이고 눈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지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책의 주제는 눈이지만 사실 눈은 오장육부의 지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눈보다 오장육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과 현대의학에서는 눈을 볼 때 에너지를 공급하는 오장육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눈만 치료하려고 한다. 눈과 관련된 책들을 봐도 대부분 눈의 구조와 안구 운동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이는 나무는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나무와 숲을 모두 보는 책이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뿌리를 보지 않고는 가지를 고칠 수 없다. 뿌리를 전혀 보지 않고 가지를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에너지 낭비라고 단언한다. 근시일수록 노화는 늦게 온다. 인체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중요시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장육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에너지의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물이 자연에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모든 동물은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눈 또한 마찬가지다. 눈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에너지 소비가 더 커지는데 현대인은 가까운 곳을 많이 보는 생활을 주로 하므로 선조들에 비해 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과도해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눈은 스스로 변화하는데 그 결과가 바로 근시다. 가까운 곳을 많이 보게 되니 그렇게 해도 피곤하지 않도록 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근시일수록 노안이 늦게 온다는 사실이다. 시력이 0.5인 경우가 1.0인 경우보다 눈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훨씬 적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1.0이 30cm 앞에 있는 물체를 보기 위해서 100의 힘이 필요하다면 0.5는 그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만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시력이 1.0과 0.5인 사람 중 누가 더 노안이 빨리 올까? 당연히 1.0인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오장육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감소하고 당연히 눈으로 가는 영양분 또한 감소하게 된다. 시력이 좋을수록 가까운 사물을 보는 데 쓰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노안이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력이 2.0인 경우 이르면 30대에도 노안이 올 수 있다. 반면 근시가 될수록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노안이 잘 오지 않는다. 수정체가 적게 움직여도 되기 때문에 수정체의 노화도 늦게 온다. 고도근시인 사람은 아예 노안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처 모르고 있던 근시의 장점들.
근시인 사람들이 근시의 장점을 몰라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미 근시가 되었다면 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를 잘 활용한다면 시력이 좋은 사람들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 가까운 곳을 볼 때 눈이 훨씬 덜 피곤하다. 우리 눈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를 수축해야 하므로 멀리 볼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이때 수정체 주변 근육들이 일을 하면서 눈의 피로함을 느끼게 된다. 시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를 더 많이 수축해야 하며 자연히 근육도 더 많은 힘을 써야 한다. 반면 근시인 사람은 가까운 곳을 볼 때 상대적으로 수정체를 조금만 수축하면 되므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2. 오장육부의 부담이 줄어든다. 장기가 튼튼해지면 눈으로 가는 영양의 질이 좋아져 눈이 건강해진다. 그리고 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면 오장육부에서 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쉴 수가 있다. 그 결과 다른 곳으로 에너지를 더 보내줄 수 있다. 눈을 많이 쓰면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오장육부에서 만들어내는데 눈을 많이 쓰면 오장육부가 할 일이 많아져 몸이 피곤해지는 것이다. 3. 공부나 근거리 작업을 할 때 능률이 상승한다. 시력이 좋은 경우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모양체에 계속 힘이 들어가게 된다. 공부나 일을 할 때 뇌로 혈액이 가야 하는데 뇌로 갈 혈액이 수정체 주위 근육 모양체로 가게 되어 뇌로 가는 에너지가 감소할 수 있다. 내 경우에 안경 도수를 낮추고 나서 짐을 놓거나 진료를 할 때 체력이 훨씬 좋아졌다. 모양체로 가던 에너지가 뇌와 다른 근육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4. 수정체의 탄력 저하와 변성을 예방할 수 있다. 시력이 좋을수록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수정체가 더 많이 수축되어야 한다. 시력이 좋은 경우 수정체가 과도하게 늘어났다 줄었다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수정체의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수정체의 탄력 저하와 변성이 빨리 일어나게 된다. 스프링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스프링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과 같다. 수정체의 탄력 저하로 인해 생기는 것이 노안이고 변성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백내장이다. 5. 노안이 늦게 온다. 가까운 것을 볼 때 유리한 안구 구조가 바로 근시이다. 가까운 곳을 볼 때 수정체가 많이 수축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정체 주위 근육을 쉬게 할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가까운 곳을 보기가 편해서 시력이 좋은 사람보다 노안이 상대적으로 늦게 온다. 근시는 노안이 늦게 오지만 도수가 높은 안경을 계속 사용하면 시력이 좋은 사람과 비슷하게 온다. 안구 건조증과 노안, 오장육부 강화가 답이다.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다면 인공 눈물의 사용을 중지하라. 안구 건조증은 눈 자체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질환이 아니다. 이를 앓고 있다고 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거나 시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안구 건조증은 눈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시간을 떨어뜨리라는 목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면 자연히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은 오장육부가 조금만 좋아져도 바로 호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원에서 치료할 때 가장 쉽고 치료가 잘 되는 질환 중 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점은 눈 자체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안약이나 인공 눈물은 우리 눈에 영양을 공급해주지 않으면서 건조함만 사라지게 만든다. 이를 사용할 경우 우리 눈의 보호작용인 통증을 없애버림으로써 에너지가 부족한 눈의 사용 시간을 늘려버린다. 이러한 악순환이 지속되면 눈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들이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질환들이 바로 노안이나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등이다. 이 질환들은 안구 건조증과 달리 눈의 보호작용이 아니다. 눈에 공급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많아서 눈이 노화되어 세포들이 죽거나 변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반드시 에너지의 공급원인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눈을 치료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장육부 중 어디가 나빠져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것일까? 안구 건조증이 오는 원인은 사람에 따라 모두 다르다. 간이 안 좋아서 에너지 생산이 안 될 수도 있고, 심장이 좋지 못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안구 건조증 환자 10명이 오면 모두 혈자리와 처방이 다르다. 만약 간이 좋지 못하면 간을 좋게 하는 치료가 고 안구 건조증 치료법이 되고, 신장이 좋지 못하면 신장을 좋게 하는 약이 안구 건조증의 치료제가 된다. 자신의 오장육부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을 먼저 좋게 만들어야 안구 건조증은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다. 안구 건조증은 에너지의 생산보다 소비가 많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를 회복하려면 당연히 눈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오장육부를 튼튼히 하여 눈으로 가는 영양을 증가시켜야 한다. 눈의 건조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이 건조할 필요가 없도록 보호작용이 작동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노안은 오장육부를 다스리면 치료할 수 있다. 노안은 근시에서 살펴보았듯이 가까운 사물을 잘 보지 못하는 증상이다. 사물을 멀리 했을 때 잘 보여서 신문이나 책을 보는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이 있는 것을 볼 때 눈을 찡그리게 된다. 어두울 때도 잘 보이지 않으며 눈이 침침하고 피곤한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돋보기를 끼거나 다초점 안경을 착용한다. 노안은 수정체 질환으로서 말 그대로 눈이 늙어버려 안구의 기능이 떨어진 병이다.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해서는 모양체에 힘이 들어가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노안은 이 수정체를 두껍게 하지 못해서 가까운 거리를 보지 못한다. 수정체가 두꺼워지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양체의 힘이 떨어져서 수축이 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수정체의 노화로 인해 자체 탄력이 떨어져서 수축이 되지 못하는 경우다. 그래서 노안이라는 것은 모양체 근육의 힘이 강해지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병이다. 성장이 끝나고 나면 안구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근육의 힘은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근육의 힘을 강화하고 싶으면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오장육부를 좋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근육은 에너지를 쓸 뿐이고 근육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오장육부에서 공급을 해준다.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바퀴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엔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퀴는 단지 엔진의 힘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바퀴가 아니라 엔진을 바꿔야 차의 성능과 속도가 높아질 것이다. 우리 몸의 근육과 오장육부도 이와 마찬가지다. 근육만 단련해서는 절대 힘을 강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눈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장육부부터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노안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핵심은 오장육부에 있는 것이다. 이미 노안이 왔더라도 오장육부를 좋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노안을 좋게 한 사례는 내 환자들 중에도 많이 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가까운 곳을 잘 보지 못해 돋보기를 끼고 생활하다가 오장육부 치료를 통해 돋보기에서 해방된 환자들이다. 굳이 한의학이 아니더라도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면 노안은 좋아질 수 있다. 식이요법과 운동, 마음관리 등 이 책에서 소개한 눈 건강법을 잘 따르면 몸이 건강해지고 눈도 밝아질 것이다. 이주의 기적, 시력을 되찾은 사람들. 고령의 노안 환자, 돋보기 없이 신문을 보다. 79세 신진우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다. 당연히 시력도 매우 좋았다. 그러던 그는 75세가 되던 2010년에 갑자기 대상포진에 걸렸고 그 후 오른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 대상포진이 안구까지 번지면서 백내장이 발병한 것이다. 대상포진은 검은 눈동자까지 퍼지면 실명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때부터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고 어지럼증도 생겼다. 급격히 떨어진 시력 때문에 신문을 볼 때도 제목만 간신히 읽을 정도였다. 답답해진 진우 씨는 더 잘 보기 위해 나름대로 여러 시도를 해보았다. 그러다 오른쪽 눈을 한 손으로 가리고 봤더니 두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였고 그때부터 오른쪽 눈을 가리고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결국 다시 입원해 치료를 한 뒤부터는 돋보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제 돋보기 없이는 일상생활이 힘들게 된 것이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본원에 내원했을 때 나는 우선 체질 감별을 통해 신진우 씨가 소양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바로 소양인에 맞는 체질식을 하도록 했다. 찬 성질을 가진 음식들을 많이 권한 것이다. 열대과일인 파인애플, 바나나, 참외 등을 섭취하고 고기를 먹을 때는 찬 성질의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좋고 찬 성질을 가진 블루베리를 많이 섭취하도록 해서 진우 씨는 블루베리를 냉동 보관해 놓고 식사 후 주스로 한 잔씩 마시는 방법을 취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바꾼 것이다. 쌀 대신 팥과 녹두를 섞은 밥을 지어 먹었다. 쌀밥은 따뜻한 성질이라 소양인이 먹으면 별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팥과 녹두는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열을 내려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진우 씨는 평소 신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전립선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신장에 좋은 산수유를 챙겨 먹도록 했다. 물론 체질에 맞는 침을 넣고 한약도 먹게 했다. 소양인에게 가장 중요한 수면도 신경 쓰도록 했다. 황금 시간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는 꼭 잠자리에 들도록 생활 습관을 개선했다. 이렇게 치료를 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을 때였다. 진우 씨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반신반의하며 신문을 봤는데 돋보기 없이 글자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본인이 직접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변화였다. 아니나 다를까 2주 후 검사를 해보니 노안 수치가 3.0에서 2.0으로 1.0이나 좋아졌다. 안구 나이가 10년이나 더 젊어진 것이다. 더불어 심각했던 안구 건조증도 많이 개선되었다. 눈물마 파괴 시간 검사를 했을 때 전에는 3에서 4초였는데 치료 후 정상 수치인 10초가 되었다. 눈물량 측정 검사에서도 치료 전에 2mm에서 치료 후 10mm가 되어 정상 수치가 되었고 신장이 강화되면서 전립선장에도 개선되었다. 더불어 변비와 피로감, 어지럼증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생활의 가장 큰 변화는 돋보기가 필요 없어졌다는 것이다. 돋보기를 끼지 않아도 신문의 기사 제목은 물론 가장 작은 크기의 신문 기사까지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 후에도 진우 씨는 꾸준한 체질식을 하면서 3개월 후에는 노안 수치가 1.5까지 개선되었다. 눈 나이가 15년 정도 더 젊어진 것이다. 70대의 나이에 노안 수치가 1.5까지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 노안은 노화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노안을 치료하는 것은 곧 젊음을 되찾는다는 뜻이다. 몸의 모든 기능이 10년 젊어진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이다. 오장육부를 치료하면 오장육부가 눈을 치료한다. 앞에 환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구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치료만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각막과 수정체에 관련된 비교적 가벼운 질환들은 극적인 회복을 보였다. 치료할 수 없다고 여기던 노안이 마술처럼 개선되는 것을 보고 가장 놀란 것은 환자 자신들이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보이지 않던 작은 글씨들이 멀쩡하게 보이니 얼마나 놀라웠겠는가. 스스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내가 무슨 마법을 부린 것이 아니다. 나는 눈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장기를 치료했을 뿐이다. 뿌리를 치료했더니 수많은 가지 중 하나인 눈이 개선된 것이다. 다시 말해 몸에 뿌린 오장육부의 건강을 회복시켜서 오장육부가 눈을 치료하게끔 했다. 엄밀히 말해 눈을 치료한 것은 환자들의 오장육부, 즉 환자들 자신이었다. 나는 다만 오장육부를 치료하면 오장육부가 눈을 치료한다는 에너지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 원리를 적용했을 뿐이다. 장기가 개선되고 몸이 건강해지면 눈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안구 건조증이 개선되고 수정체의 근육이 강화된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뿌리를 치료하여 여러 가지가 동시에 좋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만약 눈만 치료했다면 다른 건강의 문제까지 개선하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환자들은 눈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여러 부위가 함께 개선되었다. 일석이조, 일석삼조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우리 몸의 원리다. 식습
습관을 바꿔야 눈이 밝아진다. 과연 음식으로 눈이 좋아질 수 있을까? 시신경을 튼튼하게 하는 약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다. 그런데 시신경이 죽어서 결국엔 실명이 되는 녹내장 같은 병이 과연 음식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100%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실명이나 심각한 안구 질환에 걸리지 않고 두 눈을 사용한다. 실명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눈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어서 눈에 잠시라도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면 우리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눈에 영양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양분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모두 여러분이 호흡하는 공기와 평소 먹는 음식에서 얻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망마, 시신경, 각마, 수정체, 모양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모두 들어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물을 볼 수 있다. 의지가 약해도 체질식은 할 수 있다. 체질식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나는 의지력이 약한 편이어서 중독에도 굉장히 약한 스타일이다. 술은 여전히 끊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술을 일주일에 2~3번 마시면서도 10kg을 감량했고 당연히 건강도 좋아졌다. 그 비결은 바로 체질식이었다. 나는 음식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음식을 분류할 때 기준은 몸에 좋으냐 나쁘냐와 맛이 있느냐 없느냐이다. 첫 번째, 맛도 있으면서 내 몸에도 좋은 음식. 두 번째, 맛은 있지만 내 몸에 나쁜 음식. 세 번째, 맛은 없지만 내 몸에 좋은 음식. 네 번째, 맛도 없으면서 내 몸에도 나쁜 음식. 이와 같이 체질 음식표를 만들어서 각각에 해당하는 음식을 적었다. 일단 나의 입맛에 맞으면서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 참고로 나는 소양인이다. 돼지고기, 전복, 낙지, 각종 해산물, 파, 더덕, 딸기, 파인애플, 아몬드. 두 번째, 나의 입맛에 맞지만 몸에는 나쁜 음식. 라면, 피자, 닭고기, 짠 음식, 과자, 귤, 술. 세 번째, 맛은 없지만 내 몸에 좋은 음식. 이는 너무나 많이 있다. 강활, 독활, 생지황 등등 대부분이 한약재들이다. 네 번째, 나의 입맛의 맛도 없으면서 몸에도 나쁜 음식. 쌀, 소고기, 이는 개인적인 취향이다. 당근, 현미 등. 일단 의지력이 약한 내가 가장 집중했던 음식은 맛있으면서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과 맛없으면서 소양인에게 나쁜 음식이었다. 먼저 맛있으면서 소양인에게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절대 먹지 않았던 음식은 바로 맛없으면서 소양인에게 나쁜 음식이었다. 이것은 지키기가 정말 쉬웠다. 좋아하는 음식을 찾아 먹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란 너무나 쉽지 않은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를 많이 본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바로 주식인 쌀을 끊는 것이었다. 내가 놀란 것은 맛도 없으면서 몸에도 좋지 않은 음식을 평소 너무나 많이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체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를 잘 알 수가 없다.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몸에 좋지 않고 맛없는 음식 또한 많기 때문에 이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문제는 맛있으면서 몸에 나쁜 음식이었다. 이러한 음식들을 먹지 않기란 너무 힘이 들어서 의지력이 약한 나는 그냥 먹기로 했다. 지금도 나는 라면도 먹고 피자도 먹고 술도 마신다. 맛있는 음식은 먹고 맛없는 음식은 거의 먹지 않는다. 그런데도 10kg을 감량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맛있으면서 몸에 좋은 음식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히 맛있으면서 몸에 나쁜 음식은 적게 먹게 되었다. 내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나와 같은 소양인에게 돼지고기는 좋지만 닭고기는 좋지 않다. 그래서 둘 다 좋아하지만 웬만하면 돼지고기를 먹었다. 돼지고기도 닭고기만큼 좋아하니 돼지고기를 배부르게 먹고 나면 닭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물론 닭고기를 먹을 일이 있으면 굳이 피하지는 않았지만 돼지고기에 비해 많이 먹지는 않았다. 이처럼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을 알면 맛있지만 몸에 나쁜 음식을 적게 먹을 수 있게 된다. 맛은 없지만 몸에 좋은 음식의 경우 찾아서 먹으면 좋긴 하지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나는 한약으로 이를 많이 섭취했다. 일반인의 경우 몸에는 좋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찾아서 먹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찾아서 먹다 보면 우리 장기가 그에 반응해서 언젠가는 맛있게 느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방송을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맛없어 보이는 것도 맛있게 먹는 특이한 사람들이 가끔 소개된다. 그런 음식들도 많이 먹다 보면 장기가 그에 적응하여 나중에는 장기가 원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은 자기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더 원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을 오히려 안 먹는 경향이 있다. 간혹 인터넷에 떠도는 건강 정보를 보면 입에서 원하는 음식을 섭취하라고 하는데 입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섭취하면 안 된다. 가장 쉬운 예가 바로 알코올 중독자다. 술을 먹어선 안 되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가장 좋아한다. 술을 많이 마시면 오장육부에서 술을 해독하는 기능이 강해지게 된다. 이 강해진 장기는 술을 안 먹으면 할 일이 없어지므로 술을 더 원하게 되는 것이다. 소음인은 체질에 맞지 않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 소양인도 체질에 맞지 않는 닭고기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비만 환자는 고칼로리 음식을 더 원하고 탄수화물 중독자는 몸에서 탄수화물을 더 원하며 설탕 중독자는 단 것이 더 당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인체는 내 몸에 많은 것을 더 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몸이 차면 찬 것을 원하고 열이 많으면 뜨거운 것을 더 원한다. 열이 많으면 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시 열 에너지를 원하게 된다. 우리 몸에서는 하나의 에너지가 강해지면 그와 반대되는 에너지를 공격하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은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는 음식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내 입에 당기는 음식보다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 먹어야 한다. 체질을 알면 나 자신을 알고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자신의 체질을 몰라도 걱정할 것은 없다.
다행히 모든 사람의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 수없이 많으니 그런 것만 피해도 큰 도움이 된다.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음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음식, 조미료, 화학색소 등이다. 체질을 모르는 사람도 되도록이면 인스턴트 음식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에 집중하여 내 몸에 좋은 음식을 찾아내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명한 주스. 체질을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하다. 앞서 언급했듯 체질식은 극단적인 편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질을 모른다면 골고루 먹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옹혈냉안의 4가지 성질을 고루 섭취하면 체질식보다는 상대적으로 효과는 적지만 균형이 맞기 때문에 위험은 없다. 명한 주스는 눈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명한은 눈을 밝힌다는 뜻이다. 또한 음식에는 궁합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다. 예를 들어 몸이 찬 성질이 찬 성질인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탈이 나거나 흡수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마늘이나 양파 같은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함께 섭취하여 돼지고기가 더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명한 주스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눈에 좋은 식재료들을 궁합에 맞게 선택해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명한 주스다. 물론 자신의 체질을 안다면 명한 주스를 마시는 것보다는 체질에 맞는 식재료만 갈아 마시는 것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음인에게는 뜨거운 성질을 가진 당근이, 소양인에게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블루베리가, 태음인에게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마가, 태양인에게는 서늘한 성질을 가진 사과가 가장 좋다. 하지만 심각한 안구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질을 몰라도 이 4가지를 섞은 명한 주스를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질환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다. 명한 주스는 눈에 영양을 공급하는 주스다. 따라서 눈에 영양 공급이 부족해 생긴 모든 안구 질환에 효과적이다. 안구의 크기가 달라지는 성장기 때 명한 주스를 마시면 눈 건강을 확실히 챙길 수 있고 뇌도 좋은 재료들로 만들었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사계절을 품고 음양의 조화를 갖춘 명한 주스. 해와 달, 물과 불, 남성과 여성, 겨울과 여름, 세상은 극과 극으로 반대의 것들이 짝을 지어 이루어져 있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함께 살 수 있는 이유도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처럼 서로 반대되는 성질이 만나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줘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원리는 음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서로 반대의 성질을 가진 음식들이 만났을 때 서로의 장단점을 보충해줘서 완벽해진다. 그래서 세상의 음식들을 온열양안이라는 4가지 성질로 나누었다. 따뜻할 온은 서늘한 양과 반대이고 뜨거운 열은 차가운 한과 반대다. 또한 온은 따뜻한 봄, 열은 뜨거운 여름, 양은 서늘한 가을, 한은 차가운 겨울이라고 할 수 있다. 명한 주스는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 완벽한 조합으로 만든 것이다. 명한 주스에 들어가는 당근은 뜨거운 성질을 지녀서
여름, 즉 열에 해당한다. 블루베리는 당근과 반대로 차가운 겨울의 한을 의미한다. 마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서 봄에 해당하는 온이고 반대로 사과는 서늘한 성질을 지녀서 가을의 양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당근과 블루베리는 색깔도 반대라는 것이다. 블루베리는 파랗다고 하여 블루베리지만 실제로 검은색에 가깝다. 한약에서 붉은색은 불을 상징하고 검은색은 물을 상징한다. 차가운 것은 음이고 어두운 것이기 때문에 검은색의 식품은 찬 성질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처럼 명한 주스는 열과 한이 그리고 온과 양이 서로를 보완해주면서 음양의 균형을 맞춘 것이다. 눈에 좋은 영양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들인 동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과 온열량 안의 성질을 고르게 담고 있는 주스다. 네 식품이 서로의 장단점을 보충해줘서 뜨겁지도 차지도 않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이든 찬 사람이든 다 섭취할 수 있는 것이다. 명한 주스 만드는 법. 재료: 마 50g, 당근 100g, 사과 100g, 블루베리 50g, 물 100ml. 만드는 법. 1. 당근은 물에 살짝 데친다. 2. 마, 사과, 블루베리는 잘 씻어 손질한다. 3. 모든 재료를 물 100ml와 함께 넣고 믹서로 간다. 명한 주스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기를 권한다.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을 과하게 섭취해서 장기가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자신의 생활 습관에 맞춰 편한 때를 택해 마시면 된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눈 2주의 기적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